자, 여러분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민주시민의 참여와 시민보복 쪽 나와 있는데, 자, 필수 개념 1번부터 볼게요. 자,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동서양 한번 비교하도록 해볼게요. 자, 서양 한번 보면, 자, 시민은 자연법에 따른 권리의 주체다. 자연법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법입니다.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법.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법인데, 뭐 자연법 사상가 하면은 우리 저기 앞에 서양윤리 단원에서 배운 저기 아퀴나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뭐 신이 정한 신법이 있고 인간 이성으로 파악한 법이 자연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연법의 개념이 사실 시대를 지나면서 어쨌든 좀 바뀌긴 해요.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중세 신학자였기 때문에 신법을 기반으로 설명했지만, 그 뒤에 중세가 끝내고 이제 근대 사람들은 뭐 신법 이런 거에 기반해서 얘기하진 않는 경우들도 많아졌죠. 어쨌든 자연법의 공통적인 정의는 뭐냐면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법이고, 그걸 뭐야? 인간이 이성으로 파악한 법입니다. 이성으로 파악. 그걸 뭐 신이 줬느냐,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이제 사상가마다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간이 이성으로 파악한 자연적으로 주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이성으로 파악해 봤더니 우리들은 뭐야? 권리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할 권리가 있다. 는 것이 이제 서양의 어떤 자연법 사상에 기반한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회계약론으로 넘어가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자연법이냐, 어떤 자연권이냐, 그리고 이제 사회계약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느냐, 이런 거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이 부분은 그냥 좀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민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을 하는 말이 뭐야? 시민이야, 시민. 이게 그냥 시민이야. 그래서 공동선을 추구해야 될 의무를 지닌다. 자, 로크는 뭐라 그러냐면, 로크가 대표적인 사회계약론자예요. 사회계약의 3대장 하면 홉스, 로크, 루소가 3대장인데요. 홉스, 로크, 루소가 3대장인데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나온 사람은 로크. 자, 로크는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저항할 권리, 이걸 뭐라 해요? 저항권이라고 합니다. 저항권. 저항권. 자, 그리고 또 어쨌든 이 법을 지켜야 돼. 준법의 의무가 있어요. 자, 이 로크 입장에서 이 준법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준법의 의무가 있습니다. 준법의 의무. 법을 지켜야 돼. 이 준법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준법의 의무는 명시적 동의로도 생기고요. 명시적 동의. 명시적 동의로도 생기고 묵시적 동의로도 생깁니다. 묵시적 동의. 자, 로크는 사회계약론자라서 어떤 이 국가 권력의 근원을 이런 동의, 합의, 계약 이런 측면에서 찾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얘기인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준법의 의무는 법을 지켜야 될 의무예요. 공동체에서 정한 법을 지켜야 될 의무인데, 자, 명시적 동의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표현하는 게 명시적 의무인 것이고, 자, 묵시적 동의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묵시적 의무입니다. 여러분 통합사회 할 때 배운 개념인데, 명시적 비용과 묵시적, 암묵적 비용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겠지? 그냥 넘어가자. 자, 어쨌든 명시적인 동의는 눈에 보이는 동의고, 묵시적 동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동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내가 이제 말 그대로 내가 이 나라의 법을 지키겠어. 명시적 동의하면 당연히 준법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근데 묵시적 동의는 뭐냐면은, 자, 예를 들면 제가 미국 여행을 갔어요. 내가 미국 여행을 갔는데 미국 여행 갈 때 내가 뭐 미국 법을 따르겠습니다. 미국 사회 법을 준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의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 근데 내가 미국으로 여행 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고 이러는 것은, 뭐 미국으로 여행 갔든 거기 뭐 이제 비자를 받아서 일하러 갔든 어쨌든 미국 땅을 밟아서 거기서 뭔가 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을 지키기로 뭐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내가 이상한 짓을 하면은 뭐 미국 뭐야? 경찰 형님들이 와가지고 저를 이제 하겠죠. 어떻게? 뭐 어떻게 하겠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준법의 의무는 명시적 동의에서도 발생하고요. 묵시적 동의에서도 발생해요. 근데 물론 그 정부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저항할 수 있다고. 정부가 이제 이렇게 부정의한 행동을 하면 저항해서 정부를 갈아치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깊게 들어가 볼게요. 준법 의무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어떤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국가 구성원이 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국가 구성원이 되는 것은 요거는 명시적 동의로만 가능합니다. 명시적 동의로만 가능.
어떤 사회에 어떤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건 명시적 동의만 가능해요. 요거 좀 구분해 주세요. 어떤 사회의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는 명시적 동의로도 가능하고 묵시적 동의로도 가능한데 어떤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구성원이 되는 것은 명시적 동의만 가능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야, 내가 미국 여행을 가면 어쨌든 미국 국민은 아니지만 미국 법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 그게 아까 말했던 묵시적 동의란 말이죠. 근데 내가 미국 사람이 되려면, 내가 미국인이 되려면 그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시적 동의를 해야 되는. 내가 미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동의, 저 물론 안 해봤습니다만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런 명시적 동의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 구성원이 되는 건 명시적 동의만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국가 구성원이 되는 건 명시적 동의로만 가능하고 준법에 오는 명시적 동의, 묵시적 동의 둘 다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서양 로크의 입장이고, 자 동양의 이제 이 어떤 백성, 시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면, 자 부모에게 효하는 것 같이 부자유친 있고 또 뭐야 군신유의 있죠. 어쨌든 또 이 부모에게 효하는 것과 같이 백성은 국가에 충성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게 유교적 관점이지. 자 그중에서 이제 맹자. 자 맹자는 뭐라 그랬냐면, 자 군주는 왕이죠. 왕은 민본주의, 백성을 근본으로 한다 이거야.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왕도 정치, 왕의 길을 실현한다. 덕으로 다스리는 걸 얘기해요. 뭐 공자의 덕치, 맹자의 왕도 정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덕으로 다스리는 걸 얘기합니다. 덕으로 다스림. 왕도 정치를 실현해야 하며, 백성은 근데 만약 군주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왕을 뭐 할 수 있다? 갈아치울 수 있다. 역성혁명을 할 수 있다. 역성혁명. 역성혁명이 뭐야? 백성을 위하지 않는 폭군은 이 폭군은 왕으로 볼 수도 없다 이거야. 그래서 교체해야 된다. 제자들 물어봐 맹선생한테. 맹선생님 옛날에 폭군으로 유명했던 거리나 주 같은 왕들은 결국에 쫓겨나게 됐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맹자가 뭐라 그래? 거리나 주라는 그냥 일개 비천한 사내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봤지만 그런 왕이 있었다는 건 난 잘 모르겠다. 이 말이 뭔 말이야? 이제 이런 폭군들은 왕으로 볼 필요도 없다 이거죠. 갈아치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폭군을 교체해야 된다. 민본 사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민본 사상의 시험 백성이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근본. 그래서 백성이 근본이기 때문에 이 백성이 제일 중요해. 왕이나 사직보다 중요합니다. 사직은 그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이 있기 때문에 왕이나 사직이 존재하는 것이지. 사직은 그 왕조. 그래서 왕이나 사직보다 백성이 더 중요하다.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민본주의.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백성들이 뭐 정치의 주체가 되거나 이러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여기 잠깐 비교해보면 로크랑 맹자는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야? 저항을 할 수 있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로크는 정부에 저항권이 있고 맹자는 그걸 역성혁명이라고 표현을 했다. 자, 밑에 있는 시민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뭐 좀 간단하죠. 그냥 이거 쓱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민주주의에서 주인의식은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 시민 참여는 국가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공동체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국가 발전을 도모한다. 그래서 시민의 다양한 참여로, 자,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여러분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뭘까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자, 대의민주주의가 뭐야? 대표에게 우리가 정치적 의사결정을 맡기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에게 우리가 권력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대의민주주의인데, 그러면 뭐 일반 시민들이 그냥 무관심한 거야. 이건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 우린 관심 가질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게 대의민주주의 한계거든요. 그런 정치적 무관심, 우리가 시민 참여를 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완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죠. 자, 필수 개념 1, 이 정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